자, 드디어 문왕지습의 마지막 장 문왕유성을 할 차례입니다. 대화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맞닥뜨린 장이 문왕지습이었죠. 이 문왕지습 10장을 지금 공부를 해보니까 느낌이 어떠십니까? 소화할 때하고 또 느낌이 확 다르죠? 들을 때뿐이니까 몰라. 들을 때. 자, 마지막 문왕지습의 마지막 장 대야입니다. 대야. 자, 같이 읽어보죠. 문왕유성이여 휼준유성이셨다. 휼구권령하사 휼관골성하시니 문왕증제셨다. 부야라. 문왕수명하사 유차무공하셨다. 기벌우승하시고 자급우풍하시니 문왕증제셨다. 부야라. 축성이역하시고 작풍이필하시니 비극기옥이라. 휼출의 왕후증제셨다. 부야라. 왕공이탁은 유풍지원이니라. 사방유동하야 왕후유한하니 왕후증제셨다. 부야라. 풍수동주하니 유지적이로다. 사방유동하야 황왕유벽하니 황왕증제셨다. 부야라. 호경벼공에 자서자동하며 자남자북하야 무사불복하니 황왕증제셨다. 부야라. 고복유왕이 택시호경이셨다. 유귀정지연을 무왕성지하시니 무왕증제셨다. 부야라. 풍수유기하니 무왕기불사리요 이궐손모하사 이연익자하시니 무왕증제셨다. 흥려라. 무왕유성은 8장이고 장 5다. 그래서 이제 문왕지습이 10편이 끝났습니다. 문왕지습 10편은 66장이고 414구라. 모서를 보겠습니다. 문왕유성은 개벌야라. 문왕유성이라는 시는 문왕이 정벌한 것, 어느 나라, 숭나라를 정벌한 것을 노래한 시다. 그런데 문왕이 숭나라를 정벌했고 무왕이 능확 문왕지성하야 졸기벌공야라. 무왕이 문왕의 그 숭나라를 정벌하면서 생긴 명성, 여기서 성은 명성이에요. 그 명성을 더 확장해서 마침내
정벌하는 공을 완성 끝마쳤다는 것을 노래하는 시다. 무왕이 문왕의 그 숭나라를 정벌하면서 생긴 명성, 그거를 이어서 마침내 누구를 정벌하죠? 은나라, 주왕을 정벌하죠. 그게 이제 졸기벌공야라, 정벌하는 공을 완성시킨 거죠. 그래서 문왕, 무왕으로 이어지는 이것을 지금 노래한 시가 문왕유성이다. 앞으로 돌아와서요, 주자는 어떻게 봤는지 보겠습니다. 장하주를 보겠습니다. 문왕유성의 장하주. 차시는 문왕천풍 무왕천오지사니. 이 시는 문왕께서 도읍을 풍으로 옮겨 무왕께서 도읍을 호로 옮긴 일을 말한 것이니, 이 수장 추본지와 맨 첫 장에서, 그러니까 이 시의 첫 장에서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수장이라는 것은 이 시의 첫 장에서 근본을 미루어서 말하기를 문왕지 유성야여, 문왕께서 있었던 명성이요. 이 명성은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숭나라를 정벌하면서 생긴 명성이. 그 명성은 심대어 유성야로다. 그 명성은 정말 심대하도다. 개 이구 천하지 알령하야 이관기 성공이라. 그 문왕의 그 정벌은 천하의 알령함, 천하의 안전하고 천하가 강령할 것을 구하셨어. 그래서 성공을 보신 것이니, 문왕의 덕이 이와 같으니 문왕지덕 여시하니 신호기 극군야제인저. 극군, 이때 극자는 극복할 극자가 아니에요. 능할 능자. 그래서 능군이라는 뜻입니다. 능군, 임금다움, 임금의 노릇을 능히 잘할 수 있는 그것을 신호. 여기서 신호는 이제 진실로 임금 노릇을 잘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무왕이 은나라 주를 정벌해서 천하를 통일했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무왕이 갑자기 주를 정벌해서 천하를 통일한 게 아니고, 그 앞에 뭐가 있었다? 무왕이 숭나라를 정벌하면서 얻은 엄청난 명성이 있었다. 그 명성을 근거로 그 다음에 무왕이 계속 이어서 저기를 한 거다. 지금 이런 시예요, 이게. 의미가 대단히 있는 시죠. 시를 보겠습니다. 문왕유성이요, 문왕의 그 명성이 있음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이 명성이라는 것은 바로 숭나라를 정벌한 거죠. 숭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요게 주를 믿고 문왕한테 대들은 나라예요. 문왕을 멸시하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읽었죠. 문왕이 어디에 지금 갇혀요? 문왕이 그때는 이제 서백이었죠. 서백이 어디에 갇히죠? 유리성에 갇힙니다. 그 문왕을 유리성에 갇히게 한 게 누구예요? 숭나라 제후죠. 그런데 문왕의 신하들이
주임금에게다가 뇌물을 갖다 바쳐가지고 서백을 석방시키죠. 그러면서 서백에게 주가 어때요? 정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버렸어요. 사령관 역할을 줘버렸어요. 오히려 그 뇌물을 받고서. 그리고 문왕이 이 숭을 정벌한 거죠. 근데 정벌한 시가 나왔죠. 네, 황의라는 시에 나왔었죠. 어떻게 나왔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이 성이 굉장히 견고해. 그래가지고 이 성을 공격하는데 막 그 위에서 그 지게차 같은 거를 이렇게 위로 띄워가지고 성을 공격하기도 하고 어렵게 이 성을 정벌하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를 해요? 도읍을 이쪽으로 옮겨온 거예요. 왜 옮겨왔을까요? 야, 공격해보니까 난공불락의 성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수도를 그쪽으로 옮긴 거예요. 안전한 대신 뭐가 있을까요? 좀 협소했지. 그래서 이제 무왕이 그 후에 무왕이 천하를 평정하고 나서는 그 풍이라는 곳이 너무 협소한 거야. 그래서 호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문왕유성이요. 문왕께서 그 유리성에 갇히고 숭제후한테 모욕을 당하고 죽음의 거기서 그 유리성의 죽음을 오락가락하면서 거기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주역 연구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역 64개의 괴사가 그때 나온 거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나와서 그 숭나라를 정벌하죠. 그래서 숭나라를 정벌하면서 이 숭나라가 굉장히 주변에 포악한 짓을 많이 하던 나라예요. 이 숭나라를 정벌하면서 이 문왕이 어떤 명성을 얻게 돼요. 와, 이 세상을 정의롭게 구현할 누구예요? 구세주. 구세주로서 그 구세주를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왕자라고 합니다. 왕자가 될 수 있다는 그 명성입니다. 이 성이 그냥 성이 아니에요. 왕자로서의 명성. 이 문왕유성이여라는 이 한 구절 속에 문왕께서 왕자로서의 명성이 세상에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휼준유성이셨다. 휼은 어조사예요. 주자는 의 뜻을 잘 모르겠다. 의 미상하니 의여 율동. 율과 같은 뜻인 것 같다. 율 발음 비슷하죠. 율은 어조사예요. 또는 발어사. 뭐 우르르 얘기하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 준유성. 준은 대야. 큰 명성을 두셨다. 이 큰 명성이라는 게 뭐냐? 아까 얘기했죠. 조금 전에. 세상을 평천화할 수 있는, 왕도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계신 분이다라는 소문이 쫙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휼구 권령하사. 휼은 의미가 없고요. 권령. 이 골자가 영어의 더죠. 그 알령함을 구하셨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온 천하 백성들의 편안함을 문왕께서 구하셨다. 주어가 문왕이에요. 그러면서 생긴 명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혈관골성하시니 그 명성만 생긴 게 아니라 명성만 잠깐 있다가 많은 게 아니라 그 명성의 완성을 보셨다. 이 완성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문왕 때는 이루지 못했죠. 그렇지만 무왕 때, 그러니까 자녀들을 잘 길러놨어. 응? 무왕, 주공, 뭐 성왕 이런 자녀들이 쫙 이어지면서 이 주나라의 문왕께서 꿈꾸시던 주나라의 왕도 정치를 이루었다 이런 얘기예요. 문왕 증제셨다. 이 증자는 주자는 군야 임금다우셨다. 아 정말 여기서는 사실은 왕다웠다. 이런 표현입니다. 문왕 수명하사 문왕께서 천명을 받으셔서 유차무공하셨다. 이 혁혁한 공을, 이 무라는 건 여기서 이제 그런 뜻이죠. 혁혁한 공을 세우셨다. 요게 주자 집주의 벌숭사 숭나라를 정벌한 일은 앞에 황의 편에 나온다. 이런. 기버르숭 하시고 숭나라를 정벌하고 자거부 풍 하시니 이 풍이 바로 숭나라예요. 숭에다가 풍읍을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도읍을 만드시니 문왕 정제셨다. 문왕이 훌륭한 군주시였다. 그 주에도 나오죠. 풍은 즉 숭국지진이 이렇게 나오죠. 풍이 그러니까 숭나라를 풍으로 만든 거예요. (3장) 축성 이역하시고 그 숭나라를 정벌하고 거기를 이제 도읍으로 만들 생각으로 성과 이런 것들을 이제 정벌을 하시는 거예요. 정비하시는 거예요. 정벌하는 게 아니라 정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성, 성을 새로 쌓는 거죠. 이역하시고, 역이라는 것은 주 보면 성구야 이렇게 돼요. 성 앞에는 도랑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적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랑을 해가지고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역이에요. 그러니까 성을 쌓을 때 그 역을 따라서 성을 쌓았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원래 있던 숭나라의 성 이걸 막 100% 바꾸고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작풍 이필하시니 이 풍은 바로 문왕 때의 주나라 수도를 얘기하는 거죠. 주나라의 수도를 만드시는데 이필하시니 그 성에 걸맞게 필은 필적하다. 지금 현재 있는 그 성이 어떤 성이에요? 숭나라의 성이었죠. 거기에 걸맞게 막 그거를 크게 확장하고 이렇게 안 하고 그거를 보수하고 단돌이 하는 식으로 그 풍읍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문왕이 굉장히 그 경제적이고 돈을 함부로 그렇게 쓰지 않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비극기욕이라
기욕의 기는 이 문왕을 얘기하는 거야. 문왕의 욕심을 그건 이제 달성하는 거야. 달성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휼추 레요시니. 휼은 어조사고요. 추 미루어서. 문왕 이전에 아버지는 누구예요? 왕계고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태왕이죠. 이런 분들의 그 선인들의 뜻을, 이런 분들의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잘 계승하는 게 뭐예요? 그게 효예요. 그러니까 지금 숭땅을 정벌해서 거기다가 풍읍을 개설하는 게 아버지 할아버지의 뜻을 잘 계승한 효의 작업이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휼추 레요시니. 효의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신 것이니 그런 얘기입니다. 왕후 증제하셨다. 여기서 왕후는 문왕을 얘기하는 거죠. 문왕께서는 정말 임금다우셨다. 장하줄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말한 거다. 문왕 영 풍읍지역에 문왕께서 풍읍지 성에 풍읍의 성을 그 경영할 때, 지으실 때 인구구 위안이 축제하시고 구구 옛날 도랑, 그러니까 숭나라 때의 도랑을 얘기하는 거죠. 숭나라 때의 도랑을 그대로 그걸 막 없애고 더 키우고 이렇게 안 하고 그걸 그대로 그 한계로 해서 축조하셨다. 기 자급거에 읍을 만드시고 거하시는데 역 친기성이 불치대하시니 그 성에 걸맞게 하고 너무 사치스럽게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 개 비급 성기지 소유교 그렇게 하신 것은 자기가 바라는 바는 좀 크고 멋지게 이렇게 하고 싶겠죠. 근데 그것을 급히 완성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문왕께서는 특추 선인지시하여 선인의 뜻을 특별히 미루어서 그 효도를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자기의 어떤 업적을 과시하려고 하고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렇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태왕, 왕계 이분들이 원래 바라시던 자기는 그냥 하나 드러내지 않고 태왕, 왕계가 원래 바라시던 그 부분 그게 뭘까요? 천하를 편안하게 하는 효의 마음으로 그래서 선현들의 뜻을 미루어서 효를 이루려고 하신 것일 뿐이다. 자기는 안 내세웠다. 요즘 뭐 김정은이가 자기 혼자만 있는 배지 지금 우상화 작업을 지금 한다고 그러죠. 정치인들은 전부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요. 저기 선조가 있어도. 근데 문왕께서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선조들을 빛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지금 여기서 효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장, 2장, 3장, 4장 들어가겠습니다. 왕공 이탁은 왕의 공적이 이 공이 공적입니다. 주의 공은 공야요 이렇게 나오죠. 왕의 공적
문왕의 공적이 이 탁은 빛날 탁. 문왕의 공적이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선조들만 저기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문왕의 공적이 빛나. 유풍지원이니라. 풍땅에 그 숭나라를 정벌해 가지고 풍땅을 크게 돈도 많이 안 들이고 고기를 잘 이렇게 해서 단돌이 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주나라, 에? 새로운 주나라의 도읍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누가 봐도 와, 문왕 대단하신 분이다. 막 그 돈을 써서 자기가 잘났다 이런 걸 하나도 안 했는데도 백성들이 볼 때는 문왕의 그 뭐예요? 공적이 반짝반짝 빛난다는 거예요. 그게 왕공이탁은 그런 얘기입니다. 유풍지원이니라. 그 성벽을 쫙 보다 보면 문왕의 업적이 쫙 드러나. 사방 유동하여. 그래서 사방에서 우시아 문왕에게 마음이 귀결된다는 거예요. 왕후 유한하니. 여기서 왕후는 이제 문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왕께서 한이 근간이라는 뜻입니다. 근간. 문왕을 근본으로 삼으니 항상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이러니 왕후 증제하셨다. 문왕께서는 정말 훌륭한 임금이셨다. 왕지공이 소위 저명자는 왕의 공이 이렇게 밝게 드러난 까닭은 이기능 축 차 풍지원 고이라. 풍읍에 새로 간 도읍에 그 성벽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옛날에 있던 성벽을 잘 보수해서 드렸기 때문에 왕의 공적이 더 빛났다 이런 얘기예요. 사방이 어시래기하여. 이래서 온 사방이 전부 마음을 귀의해서 이 문왕 위 정관이라. 문왕을 중심으로 삼게 된 것이다. 풍수동주하니 그 풍읍 이제 새로운 주나라의 도읍이 됐죠. 문왕 때. 그 땅에 흐르는 물이 있어요. 그걸 풍수라고 그러는데 이 풍수가 동쪽으로 흘러. 원래는 밑으로 흘러야 되는데 이게 동쪽으로 흘러. 근데 이렇게 그 관계 작업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우임금이에요. 이게 유우지적 이로다. 우임금이 동쪽으로 물이 흐르도록 치수 작업하실 때 몇 천년 된 일이죠. 문왕보다 천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사방 유동하여 사방이 함께 모여 황황 유벽하니. 여기서 황황은 그 주 보세요. 유 천하지 혼이. 천하를 소유한 사람의 명칭이라. 천자. 쉽게 얘기하면 황왕은 천자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는 누구냐? 문왕은 천자가 아니었어요. 제후였어요. 여전히. 무왕을 얘기하는 거다. 황왕은. 무왕께서 무왕을 유벽, 벽이 군주예요. 군주로 삼으시니 황왕 증제하셨다. 무왕은 정말 훌륭한 군주셨다. 장하줄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풍수동주는 유우지공이라. 풍땅의 물이 동쪽으로 관계돼서 흐르게 된 것은 우임금의 공적이다. 고로 사방 득일래 동호차하야
이 무왕위군하니. 그래서 온 천하가 사방에서 이쪽으로 몰려들어서 무왕을 군주로 삼으니 차는 무왕 미작 호경시하라. 무왕이 아직 수도인 호경을 만들기도 전부터 천하의 뜻이 다 이쪽으로 모이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무왕이 호경을 만듭니다. 주를 정벌하고 이제 호경을 만듭니다. 그 다음 시를 보겠습니다. 호경 벼공에, 호경이 이 벼공이라는 것은 임금이 사는 궁을 벼공이라고 그래요. 그 호경에서 임금이 사는 공, 이제 호경은 풍경보다 어때요? 좀 더 넓고 화려하겠죠. 그래서 호경에 있는 임금이 사는 그 별궁에 자서 자동하며 서쪽에서 동쪽에서 하며 자남 자북하며 남쪽에서 북쪽에서 하여 무사불복하니. 불복함, 복종하지 않는 자가 없으니 이런 얘기입니다. 무사불복. 부정에 부정 강한 긍정이죠. 불복하는 자가 없어. 온 천하에서 무왕을 향해서 황왕 증제하셨다. 여기 황왕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주를 좀 읽어봐야 돼요. 호경은 무왕 소영야라. 무왕께서 만드신 도읍이다. 제 풍수동하니 풍수보다 동쪽에 있으니 거풍읍 25리 하니라. 풍읍, 문왕께서 도읍한 풍읍에서 25리 떨어져 있다. 우리 지도에서 봤었죠. 네. 장자왈, 장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가 자 후직 거태로, 주나라가 후직, 주나라의 최고 선조를 후직으로 보죠. 후직이 태 땅에 거한 이유로 공유 거빈하고 공유께서 빈 땅에 거하셨고 태왕 거기하며 태왕이 기산 아래에 거하시고 문왕즉 천호풍하고 문왕이 풍땅으로 도읍을 옮겼고 지 무왕하여 우거우 호하시니 무왕에 이르러서 다시 호 땅에 거하셨으니 당시시하여 이때를 당해서 민지 귀자 일중하여 백성들이 주나라에 귀의하는 자가 날마다 많아져서 기지유 불능용하여 그 땅이 그 백성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불득불 쳤냐라. 불득불 호 땅으로 풍에서 풍나라에서 호로 옮겨갔다. 벼공은 설현 전편이라 이게 별궁이라는 뜻이에요. 장자왈 영대 벼공은 문왕지 학례. 영대는 이게 문왕을 찬양한 시였죠. 그 다음에 벼공. 이것은 문왕의 학이요. 호경 벼공은 무왕지 학이니 무왕의 학문. 문왕, 무왕 학문을 이렇게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지차하여 여기에 이르러서 시위 천자지 하기라. 비로소 천자의 학문이 행해진 것이다. 무사불복. 복종하지 않음이 없다는 얘기는 신복냐, 마음으로 복종한다는 얘기다. 맹자왈 천하 불신복이 왕자 미지유야라 하시니라. 천하에 신복하지 않고 왕자가 된 사람은
여지껏 없었다. 왕자라고 하면 천하 사람들이 다 신복하는 거다. 장하줄을 보겠습니다. 차는 무왕 사거 호경하야. 무왕께서 호경으로 옮겨가서 강학 행례하니 학문을 강의하고 예를 행하셨으니 그래서 천하 자복녀라. 천하가 스스로 무왕에게 복종한 얘기다. 여기도 맹자 공손주상 3장에서 인용했네요. 네. 맹자 맹자 공손주상 3장. 그래서 공손주상 3장. 3장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 마지막 장에 하나 더 있네. 뒤에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오늘 여기를 끝내야 돼. 지금 몇 장입니까? 7장 고복. 7장. 7장, 8장만 하면 되죠? 고복 유왕이 이 복자가 점치는 거예요. 이게 점치는 거. 그러니까 고복한다는 건 점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유왕은 여기서 이제 무왕을 얘기하는. 무왕께서 점을 치시고 택시 호경이셨다. 이 호경을 거주하셨다. 호경에 거주하셨다. 유귀정지연을 거북점이 바로 잡아 주거늘 무왕 성지하시니 무왕이 그것을 완성하시니 무왕 증제하셨다. 무왕은 정말 훌륭한 임금이셨다. 그러니까 호경으로 지금 옮겨오는데 거북점을 보고 그것을 보고 또 결단을 내리고 자,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풍수유기하니 풍수에 기풀이 있으니 무왕기 불사시리요. 무왕께서 어찌 이 사자가 벼슬 사자인데요. 여기서는 일사자. 어찌 일을 하지 않으시겠는가. 이궐 손모하사 후손에게 계책을 남겨주서 이연익자 하시니 공경하는 아들들을 편안하게 해주시니 아주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죠. 무왕 증제하셨다. 무왕은 훌륭한 임금이시다. 거기 장하줄을 보겠습니다. 호경이 유제 풍수하류라. 풍수의 아래쪽에 있다. 고로 취기응하여 이것으로 흥을 취해서 풍수 유유기하니 풍수에도 기풀이 있으니 무왕 기 무소사호 시리요. 무왕께서 어찌 일을 하지 않으겠는가라고 얘기한 거다. 이궐 손모하여 이연익자 하시니 즉 무왕지사라. 그 무왕께서 자기 후손들의 계책을 위해서 그 공경하는 아들을 잘 살펴보셨다 하는 것은 무왕의 일이다. 모급기손 그 계책이 자기 후손들에게까지 이르게 되니까 가히 무사라. 그 아들들이 무사하게 나라를 경영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알, 혹자는 말하기를 이것은 부다. 풍이 아니고 흥이 아니고 부다. 언 풍수지방에 생물 범무하니 풍수 주변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생물들이 막 번성하게 나니 무왕 기불효 유사어 차제리요. 무왕이 어찌 여기에 대해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겠는가. 단이욕 유 손모하여 자손들의 계책을 남겨두어서 이안 익자라. 그 자식들을 편안하게 했다. 고로 불득불 천이라. 그러므로 천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혹자는 그렇게 또 주장을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자, 문왕유성 8장이고 장 5구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차시는 이 무공 칭문왕하고 이 시는 무공으로서 혁혁한 무공으로서 문왕을 칭하였다. 문왕께서 숭을 정벌했죠. 이거 무력으로 정벌한 거잖아요. 근데 지우 무왕하여는 무왕에 이르러서는 즉은 황왕유벽 무사불복인 황왕유벽 무사불복이라고만 말하였을 뿐이니 개 문왕기조기시면 문왕께서 이미 그 시작을 창조하셨으면 즉 무왕 소기종지 무왕께서 그것을 이어서 끝맺음을 한 것은 문화냐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이현 문왕지 문은 또 문왕의 문은 비부족어 무가 부족해서 문왕이라고 한 게 아니고 보통 임금들 문자가 들어가면 다 어떻죠? 좀 나약한 거죠. 근데 여기 문왕은 나약한 게 전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무왕지 유천하 무왕께서 천하를 소유하신 것은 비이력 취지라 힘으로만 취한 것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정보라는 것은 정현의 시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현이라는 사람 시경의 대가죠. 차 이상을 위 문무시시라 문왕 무왕 때의 시다. 이거는 이 지금 문왕지습이 전부 문왕 무왕 때의 일이다라고 하고 차 이하 이제 우리가 읽을 시가 생민지습입니다. 생민 이하는 위 성왕주공시 시다. 성왕주공 때의 시다라고 시경의 대가인 정현이 그렇게 정보에다가 써놨다는 거예요. 근데 주자가 거기에 동의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만 내가 살펴보니 문왕지습에서 첫 구절이 즉은 말하기를 문왕재상하니 문왕재상 문왕이라는 시 우리 앞에 읽어보면 문왕재상이라는 말이 있죠. 문왕께서 하늘에 계시니 이런 얘기. 이것은 비문왕지 문왕 때의 시가 아니야. 문왕이 이미 돌아가셔서 있었던 시라는 거예요. 또 우알 무념니조와 너의 조상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는가 이런 말이 그 앞에 시에 있어요. 이것은 즉 비문왕지 무왕지시 무왕 때의 시가 아니다. 대명이라는 시, 유성이라는 시, 문왕유성이라는 시 여기서도 병원 문무자 비일 문왕 무왕이라는 말을 칭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득위 문무지시 수자코와 문왕 무왕 때 어떻게 문왕 무왕이라는 말을 했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개 정하는 개 성왕주공 이우지시라. 이게 이제 주자의 견해예요. 정화는 뭐예요? 대하, 소하 이런 것들이 다 정화죠. 그죠?
그러니까 특히 여기 대하의 시는 모두 다 성왕 주공. 쉽게 더 얘기하면 그때 이후의 시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 정하, 대하, 소하의 시는 주로 누가 만들었다? 주공이 만들었다. 우리 앞에서도 소하 읽을 때 그 얘기들이 나왔죠? 주자의 견해가 나왔죠? 주공이 주로 만든 거다. 지금 여기 주자의 그 시경을 바라보는 견해가 요 한 구절에 아주 집약되어 있습니다. 단 차습이 계위 추술 문무지 덕이라. 요 문왕지는 전부 문왕 무왕의 덕을 거슬러 올라가서 기술한 것이다. 고로 보 인차의 오해라. 그래서 정현은 이거로 인해서 잘못 착각을 한 거다. 예, 읽어야죠. 읽고 좀 쉬겠습니다. 문왕유성이여 휼준유성이셨다. 휼구골령하사 휼관골성하시니 문왕증제셨다. 부야라. 문왕수명하사 유차무공하셨다. 기벌우승하시고 자급우풍하시니 문왕증제셨다. 부야라. 축성이역하시고 작풍이필하시니 비극기욕이라. 휼출의 효시니 왕후증제셨다. 부야라. 왕공이탁은 유풍지원이니라. 사방유동하야 왕후유한하니 왕후증제셨다. 부야라. 풍수동주하니 유지적이로다. 사방유동하야 황황유벽하니 황황증제셨다. 부야라. 호경벽옥에 자서자동하며 자남자북하야 무사불복하니 황왕증제셨다. 부야라. 고복유왕이 택시호경이셨다. 유기정지원을 무왕성지하시니 무왕증제셨다. 부야라. 풍수유기하니 무왕기불사시리요 이골손모하사 이연익자하시니 무왕증제셨다. 흥야라.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